자, 인사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저당권 가볼게요. 일단 담보권 파트에서는 일단 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근데 이제 요즘에 나오는 거는, 공동저당 있잖아요. 공동저당하고, 그 다음에 공동저당, 대위. 얘네들 관련은 지문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출제위원이 좀 내어주더라는 거예요. 그 외에 이제 저당권과 근저당권에서는 그냥 일반론적인 것들 그것만 가져가시면 돼요. 필요적 기록사항이라든지 임의적 기록사항이라든지 기본적인 내용들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항수는 저당권은 공동저당하고 공동저당의 대위만 잘 정리하면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한번 볼게요. 틀린 것은 저당권 이전 등기 신청 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5.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경우에 항상 볼 때 저당권인지 근저당권인지는 꼭 좀 살펴봐야 됩니다. 니은은 근저당, 디귿은 저당, 그죠? 근저당권 등기를 할 때는 근저당권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인일 경우 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별로 채권 최고액을 구분해서 기록한다 하는데 구분해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단일하게 기록해야 되죠. 저당권 설정을 할 경우에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뭐가 있었고 합의가 있었고 제3자에게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도 뭐하다? 유효하다. 원래 채권자가 뭐가 된다? 저당권자가 되는 게 원칙이죠. 근데 그 채권이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이 명백하다면 그때는 제3자 명의로 저당권 등기도 뭐다?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여러 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저당권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뭐해라? 기록해라. 예를 들어서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은 소유 부동산만 되는 게 아니라 지상권이나 뭐다? 전세권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라고 별도로 반드시 각 권리의 표시를 하라는 겁니다. 공동담보 목록. 공동담보 목록은 누가 작성한다? 등기관이 작성하는데 2개 이상이 아니라 뭐다? 5개 이상. 이 지문은 아주 간단한 지문인데도 불구하고 저당권 등기에 거의 빠지지 않고 지문이 나오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틀린 지문은 니은하고 뭐다? 미음. 크게 여러분이 판단할 만한 지문은 없어요. 간단한 내용들이니까. 13번 볼게요.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증축된 건물이 기존 건물과 일체성이 인정되어 건물의 표시 변경 등기로 증축 등기가 된 경우 여기까지만 읽으면 건물이 뭐가 되었다? 증축이 되어서 건물의 표시 변경 등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증축 건물의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기 위한 별도의 변경 등기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즉 저당권은 건물이 증축이 되면 증축된 부분에도 저당권의 효력은 당연히 뭐다? 미치게 되니까 별도의 저당권과 관련되는 변경 등기는 별도로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건물의 표시 변경 등기만 하면 되지 저당권의 변경 등기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요. 채권 일부의 양도 또는 일부의 대위 변제로 인한 저당권 일부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이 지문에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채권의 일부가 넘어갑니다. 채권의 일부가 넘어가면 저당권의 일부도 뭐다? 넘어가는 거 여기까지는 당연하거든요. 그런데 채권의 일부가 뭐가 되었을 때 대위 변제가 되었을 때도 저당권의 무슨 등기? 일부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라고요. 항상 수업할 때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친구가 돈을 뭐다? 대신 갚아줬다라고 기억하시죠? 친구가 돈을 대신 갚아주면 자기의 채무는 줄어든다. 그대로다. 그죠? 갚아야 될 사람이 뭐다? 달라졌을 뿐이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친구에게 저당권의 일부를 먼저 넘겨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지문에서는 채권 일부에 대한 대위 변제가 이루어지면 저당권 무슨 등기? 일부 이전 등기의 사유가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이때 양도나 대위 변제 목적의 양도액 또는 변제액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당연히 뭐한다? 기록해야 한다.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저당권 이전 등기를 할 경우는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신청 정보에 정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반드시 제공해야 되고요. 언제나 무슨 등기를 한다?
부기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만 주등기죠. 나머지 모든 권리 이전 등기는 다 뭐다? 부기등기다라는 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저당권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인일지라 하더라도 각 채권자 채무자별로 채권 최고액을 구분해서 기록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정답 3번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특이점은 없죠.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자주 보는 지문들 계속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그냥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경우 요거는 기억해야 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당권 등기를 할 때는 피담보 채권은 일반적인 뭐다? 금전 채권이잖아요. 그죠? 근데 반드시 금전 채권일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의 담보를 위해서라도 뭐가 가능하다? 저당권 설정은 가능하고, 그럼 이때는 채권액을 기록한다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그때는 채권액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뭘 기록한다?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라는 거. 그럼 고등어 1000마리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고등어 1000마리 이렇게만 적는 것은 아니고 그 옆에 평가한 금액을 뭐해라? 적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문은 중요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저당권 이전 등기를 할 경우에는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해야 되고,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뭐한 경우? 동일한 경우. 일반적인 경우가 돈을 빌린 사람이 담보를 뭐하는 사람이다? 제공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빌렸으니까 내가 뭘 제공한다? 아파트 담보 제공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뭐하다? 동일하죠. 근데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저당권 공부할 때는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서로 뭐다? 다른 경우를 기준으로 정리하시는 게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등기 기록에는 채무자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채무자는 뭐다? 필요적 기록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왜? 나중에 채무자 변경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채무자는 필요적 기록사항이니까 동일하든 동일하지 않든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라는 거. 그러면 5개의 부동산이,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고요. 5개의 부동산이 공동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할 경우에는 등기관은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한다. 그래서 공동담보 목록은 누가 작성하는 거다? 등기관이 작성하는 거다라는 거. 몇 개 이상일 때? 5개 이상일 때. 피담보 채권 일부 양도를 이유로 저당권 일부 이전 등기를 할 때는 등기관은 뭘 기록해라? 양도액 됐고요. 그 다음 15번. 채권의 일부나 채권의 일부의 양도나 대의 변제로 인한 저당권 이전 등기를 할 경우에는 양도 또는 대의 변제의 목적인 채권액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고, 저당권 이전 등기를 할 경우에는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뭐 해야 되고 제공하고, 여기까지는 맞죠. 근데 채무자와 물상 보증인의 승낙서를 제공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재산권, 저당권도 독립한 하나의 물건이죠. 자유롭게 양도나 뭐다 처분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승낙서 등은 제공을 요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저당권의 목적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때에는, 자, 저당권의 목적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때에는 이 말은 뭐다? 저당권의 목적이 뭐가 될 수도 있고,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저당권의 목적이 뭐도 될 수 있다? 전세권이 될 수도 있죠. 그럼 그 말은 뭐다? 지상권을 목적으로 뭐다? 저당권이 될 수도 있고, 전세권을 목적으로 뭐다? 저당권이 될 수도 있다. 그럼 담보의 제공이 뭐였다? 지상권이 될 수도 있고, 전세권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원칙은 특별한 말이 없으면 뭐다? 소유 부동산이 뭐다? 담보의 제공입니다. 그럼 이때는 부동산 표시 외에도 그 권리의 표시를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뭐한다? 제공해야 한다. 즉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한다? 반드시 적어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권리의 표시, 저당권 등기를 할 때 권리의 표시, 저당권 등기를 할 때 권리의 표시는 필요적 기록 사항이냐? 이렇게 이제 가끔씩 물어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권리의 표시는 필요적 기록 사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저당권은 기본적으로 뭘 기준으로 한다? 소유 부동산, 즉 소유권을 목적으로 할 때 저당 등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소유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등기를 합니다. 이렇게 적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때에는 이 단서가 붙을 때는 뭐다? 이 권리의 표시가 뭐가 된다? 필요적 기록사항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 등기 신청을 할 때,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할 때 권리의 표시는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이렇게 하면 뭐다? 틀린다고요. 그런데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담보로 제공이 되었을 때는, 이 단서가 나왔을 때는 그 권리의 표시는 뭐가 된다? 필요적 기록사항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조심해 줘야 돼요. 자, 그 다음 등기 의무자의 소재 불명으로 인하여 공동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말소 등기는 원칙은 뭐라는 거예요? 공동이라는 거죠. 이때 채권 판결을 얻어 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무슨 판결을 얻으면? 채권 판결. 채권 판결이라는 것은 권리를 제거하는 판결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달리 말하면 판결문을 첨부하면 뭐가 가능하다?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저당권이 설정된 후 이게 피담보 채권을 변제한 영수증에 의해서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 이런 거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네, 조심. 저당권이 설정된 후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그 말소 등기 신청의 권리자는 제3취득자 또는 설정자이다. 그럼 이런 지문들은 바로 해석이 되면 그냥 바로 판단해버리고, 해석이 안 되면 뭐해라? 시각화를 한번 시켜보세요. 시각화를 제가 한번 시켜볼게요. 두 가지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1. 소유권 보전 뭐다? 갑 이렇게. 1. 저당권 뭐다? 설정 이렇게. 이게 저당권이 설정된 후 이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설정된 후 이렇게 K연에 소유권이 제3자에게 뭐가 되었다? 이전이 되었다. 그 뭐 이 이렇게 해서 소유권 뭐다? 이전 누구? 이 상태. 이 상태에서 그 말소 등기 신청이라고 되어 있죠. 이때 이 저당권 등기를 뭐 하겠다? 말소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말소를 하게 되면 K은행이 권리를 잃으니까 뭐가 되고? 의무자가 되고, 제3취득자 또는 저당권 설정자가 뭐가 된다? 권리자가 되어서 뭐 한다? 공동으로 이렇게 말소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소 등기 신청의 권리자는 뭐다? 제3취득자. 그죠? 또는 저당권 뭐다? 설정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례를 항상 출제인이 가끔씩 지문을 내거든요. 내게 되면 두 가지 사례밖에 없어요. 이 사례는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잖아요. 근데 가끔씩 출제인이 물어보는 게 똑같아요.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고 이후에 제3자에게 저당권이 뭐가 된 경우? 이전된 경우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때는 뭐예요?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고, 이 경우는 뭐다? 저당권이 뭐가 된 경우? 이전된 경우 이렇게 나온다고요. 시험 문제에. 그럼 저당권 이전 등기는 뭐다? 부기 등기가 되겠죠. 그러면 K은행은 이제 저당권자가 아니니까 실선으로 지우고요. 이제 저당권자는 누가 됩니까? Y은행이 저당권자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전 등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종전의 권리자는 원칙은 지우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소유권만큼은 소유권의 일체성을 위해서 소유권만큼은 전 소유자를 지운다, 지우지 않는다? 지우지 않는다고요. 근데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전 권리자를 항상 뭐다? 지우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럼 이때 이제 저당권자는 누구예요? Y은행이 저당권을 이전받았으니까 저당권자가 되겠죠. 그러면 이때 K은행하고 Y은행의 지위를 좀 부여하면 K은행을 우리는 뭐다? 저당권의 뭐다? 양도인 이렇게 볼 거고요. Y은행은 저당권의 뭐다? 양수인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죠? 이 상태에서 저당권 등기를 말소한다고요. 그럼 이때 저당권 등기를 말소할 때 과연 의무자가 누굴 거냐, 권리자가 누굴 거냐, 어떤 등기를 말소 신청할 거냐, 그걸 출제인이 가끔씩 물어봐요. 근데 이 경우는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지문 구조가. 근데 이 경우는 잘 나오지는 않는데 출제인이 가끔씩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물어볼 때 주의해야 될 걸 말씀드릴게요. 이 두 개의 등기는 하나의 등기죠. 이 두 개의 등기는 뭐다? 하나의 저당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등기가 말소가 된다. 돈을 다 갚아서 이제 뭐 한다? 말소하러 갈 때 그럼 의무자, 권리자는 이 등기가 일단 없어지면 권리자는 누구다? 저당권 설정자가 뭐가 된다?
권리자가 되는 건 일단 확정이에요. 그죠? 그럼 의무자가 누굴 거냐라는 거예요. K은행이 의무자일 거냐, Y은행이 의무자일 거냐, 말소 등기 신청을 할 때 여러분 생각에는 누구일 것 같아요? Y은행이죠. 왜? Y은행이 현재 저당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Y은행이 뭐가 되어서 의무자가 되어서 공동으로 뭐 한다? 말소 신청을 하는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말소 신청을 하는데 신청서에 얘가 의무자니까 저당권 이전 등기를 말소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말소 신청을 할 때는 어떤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저당권 설정 이 등기를 뭐 해달라고? 말소해 달라고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키워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소 신청은 저당권 설정 등기를 뭐 해달라? 말소해 달라고 신청을 하는데, 그때 의무자는 K은행이 아니라 뭐다? Y은행. 그러니까 의무자는 Y은행인데 말소 신청을 할 때는 이전 등기 말소 신청이 아니라 설정 등기를 말소 신청한다는 게 키워드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꼭 좀 한 번 정도는 기억해 두고 갈게요. 왜냐하면 이 같은 등기거든요. 근데 의무자가 현재 저당권자가 Y은행이니까 의무자가 Y은행이 간다고 해서 이전 등기를 말소 신청하면요, 설정 등기가 그대로 존속하게 되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말소 신청을 할 때는 뭐 해라? 설정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신청을 하면 등기관이 해당 등기를 뭐 할 거다? 말소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말소를 해주겠죠. 말소하면 주등기가 소멸이 되면 부기등기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 부기등기는 어떻게 말소한다? 직권으로 등기관이 말소한다. 이렇게 해서 저당권 등기가 소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의 키워드는 뭐냐면 의무자는 누구다? Y은행인데 실제 말소 신청하는 등기는 뭐다? K은행의 등기를 말소 신청한다라는 거, 요 지문 정도는 꼭 좀 기억해 두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제3자에게 이전이 되었다 할 때는 일반적으로는 뭐다? 전자, 이 지문이 자주 나오는데 이제 이 지문이 나오게 되면 조금 까다롭다라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꼭 함께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이런 지문이 나오면 항상 이렇게 시각화를 시켜놓고 보면 나중에 그때 이거였지, 이 등기를 말소 신청을 하면 이 등기가 존속해서 안 되겠지, 그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시각화를 좀 시켜놓고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됐고요. 자, 그 다음 근저당. 자, 근저당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뭐한 것은, 틀린 것은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단일하게 기록해야 되고, 여기까지 맞고요. 두 번째,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인일지라도 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별로 채권 최고액을 구분해서 기록할 수는 없다. 5.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그 수인의 채무자가 연내 채무자라면 등기부에도 연대 채무자라고 기록한다라고 되는데 등기부에는 단순히 뭐라고 기록한다? 채무자라고 기록하지 연대 채무자라고 기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정답 2번. 구분 건물 전유 부분에 관해서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여기까지만. 자, 전유 부분의 저당권의 효력, 전유 부분의 저당권 등기를 하게 되면 그 저당권의 효력은 토지까지 효력이 미쳐야 된다, 안 미쳐야 된다? 미쳐야 되죠. 그러니까 대지 사용권에까지도 당연히 뭐다? 미친다. 그래서 이런 지문은 이제 추가 설명하지 않을게요. 저당권 이전 등기 신청서에는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기록해야 되고,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동일인인 경우 저당권 설정 등기서도 신청서에는 채무자 표시를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그래서 뭐 크게 어려운 지문은 없습니다. 그다음 담보권. 그래서 이제 이런 17번 유형으로 좀 출제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담보물건에 관한 등기 이렇게 출제인이 물어보면 여기에 저당권도 물어볼 수도 있고 근저당도 물어볼 수도 있고 공동저당도 물어볼 수 있고 공동저당의 대유도 물어볼 수 있고 다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유형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다소 높다라는 겁니다. 틀린 것은 민법상 조합 자체를, 조합이란 글자가 일단 딱 나오는 순간 조합은 등기부상에 기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거기에 판단 써야 되죠. 자체를 채무자를 표시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할 수가 없다. 5.
지상권을 목적으로, 자, 지상권을 목적으로 무슨 등기해야 한다?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면 이때는 등기의 형식은 뭐다? 부기등기. 원칙, 저당권 설정 등기는 원칙은 뭐다? 주등기입니다. 소유 부동산을 목적, 즉 소유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이 되니까 주등기인데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등기를 할 때는 뭐로 간다? 부기등기.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함에 있어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채권 최고액, 채무자 갑에 대해서 1억 원, 채무자 을에 대해서 2억 원. 이거는 각각 사례가 뭐다? 구분해서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구분해서 기록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있다 했으니까 뭐다?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3번 틀렸고요. 그 다음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서에는 채권 최고액과 채무자를 뭐한다? 반드시 기록한다. 됐고요. 등기관이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는 변제기, 이자 등은 등기원인의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기록한다. 이 지문 맞는 지문인데요. 여기에 근자가 하나 딱 들어가는 순간 이 지문은 뭐다? 틀린 지문이 되죠. 그러니까 저당권인지 근저당권인지 꼭 뭐한다? 기록해야 돼요. 근데 출제인이 임의적 기록상은 다 물어보지는 않는데요. 기간과 관련해서는 근래에 한 2-3번 정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존속기간, 기간과 관련해 가지고요. 존속기간하고 뭐다? 변제기죠. 담보권에서 변제기. 존속기간은 어디에? 근저당에서. 변제기는 뭐다? 저당에서. 그래서 저당권에서는 기간이 뭐다? 변제기. 근저당권에서는 뭐다? 존속기간. 이렇게는 좀 기억해 둘게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18번. 저당권 관련 등기 등의 당사자에 관한 설명으로 뭐한 것은 틀린 것은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무슨 등기다? 저당권 설정 등기다. 이때 의무자는 누구이다? 전세권자. 권리자는 누구다? 저당권자.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등기하면 의무자는 누구다? 지상권자. 권리자는 저당권자. 소유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등기하면 의무자는 소유자, 즉 저당권 설정자. 그럼 저당권 등기를 할 때는 저당권 설정자는 반드시 소유자다라는 말은 쓸 수가 없겠네요. 저당권 설정자는 소유자가 될 수도 있고 지상권자가 될 수도 있고 뭐다? 전세권자가 될 수도 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문은 이제 항상 좀 당연하지 뭐라는 느낌이 좀 드셔야 됩니다. 저당권 이전 등기를 한다네요. 그럼 저당권 이전 등기라면 현재의 저당권자가 당연히 뭐다? 의무자. 그죠? 저당권을 이전 받는 자가 뭐다? 권리자. 그럼 현재의 저당권자를 우리는 저당권의 양도인. 그죠? 이전 받는 사람을 저당권의 뭐다? 양수인. 이렇게 표현을 쓴다. 그죠? 채무자 변경을 원인으로 한 저당권 변경 등기. 요 지문은 제가 여러분에게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채무자 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저당권 변경 등기는 의무자 권리자를 제가 암기를 하라고 했거든요. 암기. 근데 암기가 되지 않아도 이 지문은 풀 수가 있어요. 변경 전 채무자를 권리자로 하고 변경 후 채무자를 의무자로 해서 공동으로 신청한다. 이 지문 자체가 뭐한다? 틀렸죠. 왜냐하면 채무자는 등기 신청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당권 등기의 채무자는 저당권 등기의 한 내용일 뿐이지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되는 자가 아니라고요.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소유권 보존 갑 1 저당권 뭐다 설정 K은행. 그러면 저당권 등기의 등기 신청인은 갑하고 누구다? K은행이지 채무자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제가 채무자 상용이 이렇게 적으면 채무자는 이 저당권 등기의 뭐다? 한 내용을 이루는 것뿐이지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되는 자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채무자가 상용이에서마다 기동이로 만약에 바꾼다면 상용이하고 기동이가 등기 신청한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다고요. 채무자는 뭐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 신청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설정자하고 뭐다 채무자가 같잖아요. 동일선상에 두면 채무자 갑이 신청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도 채무자 갑 적혀 있으니까 꼭 채무자가 뭐다 등기 신청인처럼 느껴진다고요. 그래서 이 말은 뭡니까? 이 말은 누가 돈을 빌리고 상용이가 돈을 빌리고 담보의 제공을 누가 했다?
갑이 했다. 그럼 갑은 채무자가 아니라 저당권 뭐다? 설정자. 여러분이 민법 시간에 배운 뭐다? 물상 보증인.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일단 등기 신청인은 아니니까 일단 3번 지문은 틀렸다라는 것은 확정되었고요. 이때 권리자 의무자는 제가 암기를 좀 해놔라고 했습니다. 채무자 변경으로 인한 저당권 변경 등기 권리자 의무자는 저당권 설정 등기 시 권리자 의무자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권리자는 누가 된다? 저당권자가 권리자고요. 틀렸고, 그 다음에 의무자는 누구다? 저당권 누구다? 설정자가 의무자가 되어서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3번 지문 채무자 변경은 조금 가져갈게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3번 지문 틀렸고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 등기를 함에 있어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요거 앞전에 본 지문인데 근저당이라는 말만 바꿨을 뿐이에요. 그럼 이때는 이 말은 뭐예요? 지금 근저당권 등기를 뭐 하겠다? 말소를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뒤에 상황적 요소를 보니까 이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소유권이 제3자에게 뭐가 되었다? 이전된 경우다. 그럼 앞서서 시각화 시켜봤기 때문에 따로 시키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의무자는 누가 된다? 근저당권자가 될 거고, 권리자는 누구다? 설정자 또는 뭐다? 제3 취득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근저당권 설정자 또는 제3 취득자가 누구랑? 근저당권자와 무슨 신청? 공동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냥 빠르게 하게 되면 이거죠. 갑, K은행, 갑에서 누구로? 을. 이 상태 그죠. 말소하게 되면 얘네들 둘이가 뭐다? 권리자. 얘가 뭐다? 의무자. 약식으로 제가 기록해 본 거예요. 그러면 권리질권 등기의 의무자는 저당권자가 되고, 의무자는 저당권자가 되고, 권리질권자가 권리자가 되어 무슨 신청한다? 공동으로. 그럼 이때 권리질권 등기가 뭔지를 뭐한다? 또 알아야 되죠. 그래서 권리질권 등기도 시험장에 딱 들어가게 되면 잘 모르겠으면 일단 권리질권 등기를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시각화 시키고 난 다음에 보세요. 그럼 권리질권 등기는 이렇잖아요. 자, 소유권 보존 뭐다? 갑 1, 저당권 뭐다? 설정 5억 무슨 은행? K은행. 이렇게 저당권이 된 상태에서 그 아래 부기 등기로 권리 질권 설정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권리 질권자는 누구다? 상용이. 이게 권리 질권 설정 등기라고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권리 질권 설정 등기는 K은행이 상용이에게 돈을 좀 빌려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매덕 만약에 3억이면 3억. 그러면 상용이가 3억 빌려주겠다고요. 빌려주는데 상용의 입장에서는 K은행에게 담보를 요구하겠죠. 그래서 K은행이 제공한 담보가 뭐냐면 K은행이 가지고 있는 이 저당권에 있는 얼마? 피담보채권 매덕 5억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K은행이 상용에게 얼마 빌리고? 3억 빌리고. 그럼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이루어졌죠. 그럼 담보에 제공을 하는데 소유부동산이라든지 지상권이라든지 전세권이 담보로 제공되었다면 우리는 무슨 등기한다?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면 돼요. 근데 K은행이 제공한 담보가 소유부동산도 아니고 지상권도 아니고 뭐다? 전세권도 아니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저당권에 있는 피담보 채권을 상용에게 담보로 제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상용에는 이거 담보 제공받고 누구에게? K은행에게 얼마 빌려주겠다? 3억 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질권은 저당권을 목적으로 권리질권 설정 등기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권리질권 등기는 항상 무슨 등기다?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하고, 권리질권도 담보권의 한 유형이니까 등기해야 이 질권의 효력이 어디에도 미친다? 저당권에도 미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그럼 이쪽으로 보면 권리질권 등기의 의무자는 누구예요? K은행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권리자는 누구다? 상용이가 뭐다?
권리자, 권리질권자. 그리고 이 권리질권 등기할 때 채무자 표시도 해줘야 되겠죠. 그럼 채무자는 누구다? K은행 이렇게 적겠죠. 그죠? 그럼 K은행에 돈 빌리고 자신이 저당권 등기, 뭐다? 갑소유 부동산에 담보로 제공받은 이 저당권 등기를 담보로 제공한다. 그래서 권리질권 등기를 이렇게 시각화를 좀 시켜놓고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를 좀 푸세요. 그러면 의무자는 누가 된다? 이 사람이 의무자잖아요. 저당권자. 권리자는 누구다? 상용이 해서 권리질권자. 이렇게 해서 해결 좀 해라고요. 됐습니다. 그래서 권리질권 등기는 저당권, 권리질권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해가지고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어요. 독립적 문제로 나온 적은 없기 때문에 권리질권 등기가 뭐냐라는 정도만 여러분이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자, 그 다음. 근데 지금 이런 것, 이제 지금 9월달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이런 걸 보는데, 와, 우리 등기법에서 이런 권리질권 등기가 있었어? 와, 나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느낌이 들면 조금 뭐한다? 곤란합니다. 다만, 권리질권 등기 있는 거는 알았고, 이거는 맞았는데, 정확하게 내가 몰랐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뭐해라? 정확하게 가져간다. 이런 느낌은 괜찮은데, 야, 평생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곤란합니다, 이거. 지금, 우리 지금 이 시점에서는. 예. 근데 막 처음 들어보는 건 곤란해요. 진짜 곤란해요. 자, 그 다음에 근저당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뭐한 것은? 틀린 것은? 자,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에 약정이 있다면 이를 뭐한다? 기록한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자, 근저당권에 있어서는 변제기는 뭐다? 임의적 기록사항 자체도 아니죠.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기록한 사항이다 되는데 약정이 있어도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요. 그래서 항상 앞에 저당권인지 뭐다? 근저당권인지 꼭 뭐해라? 확인하셔라라는 거예요. 담보권에서는. 자, 채권, 최고액과 채무자 성명 등을, 채무자의 성명 등을 반드시 뭐한다? 기록한다. 그래서 채권, 최고액과 뭐다? 채무자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기록해야 되는데, 이때 채무자 조심해야 됩니다. 채무자는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되는 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뭐다? 성명하고 뭐만? 주소까지만 기록하지 주민번호를 기록한다 이라면 뭐다? 틀립니다. 주민번호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채무자는 뭐만 기록한다? 성명하고 뭐다? 주소. 그 다음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함에 있어 수인인 경우에는 뭐다? 단일하게 채권 최고액만을 기록하고 구분해서 이를 기록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근저당권자가 등기 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한 근저당권 설정자를 피고로 하여 등기 절차에 이행을 위한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단독으로 뭐한다? 신청할 수도 있다. 됐고요. 정답이 2번. 뭐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넘길게요. 그다음. 자, 20번. 틀린 것은 근저당권 등기 채권 최고액 안에 뭐는 포함된 것으로 본다? 이자. 구분해서 기록할 수는 없다. 좀 약식으로 할게요. 채권 최고액이 외국 통화로 표시된 경우, 뭐 달러, 500달러 이렇게 된 경우에 외화 표시 금액을 채권 최고액으로 뭐하면 된다? 기록하면 되고,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반드시 함께 기록한다 하는데 원화로 환산한 금액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외화 채권액만 기록하면 되지 환산한 원화로 환산한 금액은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거.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있죠. 이게 금전 달러도 금전 채권입니다. 근데 금전 채권이 뭐한다? 아닐 때는 채권에 뭘 기록해라? 평가액을 기록하는 것이지 외국 통화라고 해서 그 환산한 금액까지는 기록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 등기는 그 저당 목적물에 관한 후순위 권리자의 승낙서가 첨부되지 않더라도 이를 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이런 지문이 나왔을 때, 승낙서가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문을 보고 그냥, 선순위자가 금액을 뭐 한다? 감액한다. 그럼 후순위자가 있다면 오히려 더 이익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때는 굳이 승낙서 등이 필요하지 않잖아. 이렇게 바로 판단이 서면 그렇게 하시고 그 판단이 안 서면 반드시 뭐 해봐라? 시각화를 시켜보는 게 가장 안전해요. 모르겠으면 해라는 거예요. 모르겠으면
시각화 시킬 때 소유권 보존값 1, 저당권 뭐다? 설정. 자, 50억 K은행. 이순이자가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해서 자, 50억짜리 전세권자가 이렇게 있다고요. 그럼 얘가 들어올 때 50억인 거 1순위가 50억 알고 들어왔죠. 그럼 이 상태에서 50억을 몇 억으로? 1원으로 감액하겠대요. 그럼 A 입장에서는 좋아요? 싫어요? 좋죠. 좋으니까 굳이 이자의 승낙서 제공 여부가 필요가 없이 무슨 등기로? 부기 등기로 저당권 변경 등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순위 권리자가 있다고 해서 후순위 권리자가 항상 이해관계인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선순위자가 증액하느냐 뭐다 감액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승낙서가 첨부되지 않더라도 뭐 할 수 있다? 변경 등기는 가능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서 딱 보니까 확실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럼 애매하면 항상 시험장에 갔다. 애매하다. 알기는 알겠는데 100% 확신이 없다? 하면 그때는 반드시 뭘 시켜봐라? 시각화를 꼭 시켜보세요. 그러면 잘 보여요.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를 등기 기록에 뭐 한다? 기록한다. 됐고요. 정답 3번. 자, 그다음. 똑같은 내용이니까 계속 본 지문은 조금 빨리 좀 넘길게요.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 등기원인이 약정에 있는 기록하는 것으로서 변제기, 이자, 발생, 지급 시기, 원본, 이자의 지급 장소, 채무불이익이나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 등이 있다. 저당권 등기할 때 임의적 기록사항까지 여러분이 다 암기하는 건 사실은 좀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만 변제기하고 뭐다? 이자 이 정도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두 번째로는 근저당권 등기죠. 할 때 등기원인의 약정에 있는 기록하는 것으로 뭐다? 존속기간이 있다. 존속기간 나오는 뭐다? 근저당. 변제기는 뭐다? 저당권. 구분 이거 변제기하고 존속기간이고 구분.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함에 있어. 자, 무슨 등기 말소한다고 잘 봐야 돼요. 이거 근저당권 무슨 등기? 설정 등기를 말소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우리 항상 설정 등기할 때 근저당권자는 뭐다? K은행이죠. K은행. 그래서 K은행이라 제가 딱 볼게요. K은행에 등기 말소한다고요. 이때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소유권이 또 누구에게? 제3자에게 이전이었다. 그럼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갔다. 갑에서 누구로? 을. 그럼 K은행 등기 말소하면 K은행이 누구? 의무자. 권리자는 누구다? 갑하고 누구? 제3취득자인 을. 이제 요거 이제 시각화 그만 시킬게요. 예. 그 다음에 근저당권의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 근저당권 설정된 채권, 채권은 각 채권자별로 구분해서 기록한다. 구분해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단일하게 기록하고요. 수인인 경우 수인의 채무자가 연대 채무자라 하더라도 등기부 기록할 때는 단순히 뭘 기록한다? 채무자. 똑같은 지문 반복. 네. 그 다음 공동저당. 이 공동저당 여기 있는 지문이 필수 지문, 여러분이 암기해야 될 필수 지문이거든요. 5개 지문 한 개도 놓치지 마시고요. 다 가져가셔야 됩니다. 여기서 등기한이 동일한 채권에 관해서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등기를 할 때는 설문에서 특별한 말이 없으면 공동저당은 항상 창설적 공동저당입니다. 특별한 말이 없으면 뭐다? 창설적 공동저당이라고요. 창설적. 그러니까 공동저당 요와 관련해서 조금 지문이 아리까리하신 분들은 이렇게요. A 부동산 이거는 뭐다? B 부동산 해놓고 1 저당권 설정 K은행 1 저당권 설정 뭐다? K은행 적어놓고 금액 얼마? 10억 여기도 얼마? 10억 이렇게 적어놓고 그 밑에 뭐다? 공동저당 해서 무슨 뭐고 B 이렇게 공동저당 무슨 부동산? A 이렇게 적어 놓으면 이게 뭐다? 창설적 공동저당의 형태라는 거 이렇게 해놓고 하면 편합니다. 동일한 채권에 대해서 위 10억 채권에 관해서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저당권 등기를 할 때는 공동담보라는 뜻의 기록 이게 뭐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게 공동담보 뜻의 등기예요. 뜻의 등기. 이 등기는 각 부동산 등기 기록 중 해당 등기 끝부분에 뭐한다? 이를 기록 한다. 여기까지 이제 이해됐죠? 그 다음에 등기한이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 후, 자, 등기한이 뭘 했다? 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동일 채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요 지문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볼게요. A 부동산이 첫 번째 A 부동산이 뭐가 되었다? 담보로 제공되었는데 나중에 뭐 한다? 이 10억
B부동산에 대해서 추가로 또 담보를 제공하겠다는 거죠.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 뭐 한다? 공동담보 뭐다? A부동산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여기에 적을 때는 기존 등기 아래에 적을 때는 아래에다가 이 아래에 적을 때는 추가적 공동저당 해가지고 뭐다? B 이렇게 적어주라는 거예요. 독립된 하나의 부기등기로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암기할 때 직권 등기할 때 이모, 대, 추, 요 할 때 추가적 공동담보 취지의 등기는 어떻게 한다? 직권으로 한다 했죠. 이 등기를 어떻게 하는 거다? 등기하니 직권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들어갔을 때는 그 해당 등기 말미에 이렇게 기록하는 거고 추가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 종전 등기에는 별도로 뭐 한다? 부기 등기 형식으로 뭐해라? 직권으로 추가로 담보가 제공되었습니다 라는 뜻을 기록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거 봤으면 한번 볼게요. 동일한 채권에 대해서 추가적인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는 그 등기와 종전 등기의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함께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된 뜻을 기록해야 되는데 새로 추가되는 부동산 등기 기록에는 그 등기 끝부분에 여기에 새로 추가되는 거잖아요. B가 이 등기 끝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종전 등기한 부동산 등기 기록에는 해당 등기의 뭐로 부기 등기로 공동담보라는 뜻을 뭐한다? 기록한다. 이렇게 기록하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등기를 어떻게 기록한다? 직권으로 기록한다고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저당의 대위. 자, 공동저당의 대위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권리자가 되고 대위자, 차순위 저당권자가 의무자가 되어서 공동으로 신청한다 했는데 의무자 권리자의 위치가 뭐다?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순위 저당권자가 뭐가 되고 의무자가 되고 차순위 저당권자가 뭐가 되어서 권리자가 되어서 공동으로 신청한다. 그럼 공동저당의 대위도 빠르게 한번 제가 살펴봐 드리면 이렇습니다. A부동산, B부동산 이렇게 그럼 저당권만 기록할게요. 저당권 설정 K은행 1 저당권 설정 무슨 은행? K은행 2순위 저당권 설정 무슨 은행? Y은행 이렇게 잡을게요. 이렇게. 자, 근데 경매가 진행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경매가 진행이 되면 K은행은 A 부동산하고 B 부동산을 뭐한다? 동시에 일괄로 경매 신청할 수도 있고 선택적으로 신청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K은행이 뭐다? A 부동산만 경매를 실행해서 자기 돈 다 변제받아 갔단 말이에요. 됐죠? 그러면 Y은행 입장에서는 10원도 변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어떤 부분이 억울하냐면 K은행 너가 B 부동산까지 뭐다? 함께 경매를 진행을 했더라면 안분 배당이 되어가지고 일정 부분 여기에서 일부 받아가면 나머지를 Y은행이 받아갈 수 있었는데 너가 여기서 몽땅 돈을 다 받아가니까 내가 10원도 변제받아가지 못했지 않느냐 이런 거잖아요. 그럼 Y은행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죠. 그죠? 그럼 이때는 Y은행의 입장에서는 뭐다? 저게 B부동산에 갖고 있는 K은행이 B부동산을 경매로 진행을 했다면 받아갈 수 있는 금액의 범위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럼 그 범위 한도 내에서 누가 돈을 받아갈 수 있도록 Y은행이 돈을 받아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게 맞겠죠? 이해됩니까? 이해되면 이때 그럼 그 밑에다 그걸 표시를 해 줘야 될 거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에 부기등기로 공동저당 뭐다? 대위 이렇게 적어야 되고 공동저당 대위 신청할 수 있는 자가 누구다? Y은행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럼 이때 공동저당 대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여기에다가 기록해 줘야 될 건데 그 근거는 앞서서 일어났던 상황적 요소를 요약 정리해 주면 된다고요. 무슨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갔고 A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갔고 A 부동산이 매각이 되었고 매각 대금이 얼마 나왔고 그 매각 대금에서 K은행이 얼마 찾아갔고 그래서 나는 억울해서 누구를 대위해서 B부동산의 저당권자 선순위권자인 K은행을 모아요 대위해서 내가 저당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
그럼 Y은행은 내가 받아야 될 금액은 이만큼이야. 이걸 적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공동저당의 대위의 개념이라고요. 자, 그러면 볼게요. 등기간이 공동저당 대위 등기를 할 때는 그래서 권리자, 의무자를 보면 의무자는 누가 되고 K은행, 권리자는 누가 된다? Y은행. 공동저당의 대위권자가 뭐다? 권리자. 선순위 저당권자가 뭐다? 의무자. 요거 제가 약식으로 지금 적었는데 그럼 이런 거 봤을 때 여기 왜 이렇게 헷갈리지? 이렇게 해야 되면 반드시 여러분이 우리가 했던 거 한 번 더 한번 찾아보시라고요. 한번 찾아봐야 돼요. 그 다음 등기간이 공동저당 대위 등기를 할 때는 일반적 등기사항 외에도 매각부동산 위에 전제하는 차순위 저당권자의 피담보 채권에 관한 내용과 매각부동산, 매각대금, 선순위 저당권자가 뭐한다? 변제받은 금액을 뭐한다? 기록하고 약정이 있는 경우에 존속기간도 기록한다 되는데 존속기간은 기록사항이 아닙니다. 공동저당의 대위에서는 임의적 기록사항 자체가 원칙적으로는 뭐다? 없습니다. 그래서 5번 지문 또 뭐하다? 틀렸다. 그래서 22번에는 정답이 4번하고 뭐다? 5번 두 개입니다. 제가 문제를 만들다가 원래 정답이 5번이었는데 4번을 냅둬야 되는데 4번까지 지문을 바꿔가지고 중국 정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4번하고 몇 번? 5번 둘 다 정답입니다. 아닙니다. 예. 자, 그 다음 23번. 그래서 이제 저당권 등기를, 담보권 등기를 한번 여러분이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는데, 살펴보니까 느낌이 좀 어떻습니까? 뭐 크게 내용이 뭐하다, 난해하다, 그런 것보다는 조금 주의해야 될 게 뭐다? 공동저당하고 공동저당의 뭐다? 대위. 공동저당에서 창설적 공동저당과 추가적 공동저당의 기록사항이 되는 장소, 위치, 어떻게 하는지. 그 정도 내용이 조금 어렵지, 나머지는 그냥 일반론적인 내용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이건 한 개만 보고 갈게요. 작년 거. 이거 하나 볼까요? 36회. 지분 나왔죠, 지분. 그럼 지분 나오면 지분의 용의권 설정 뭐다? X. 그죠? 지분의 임차권 등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있다 했으니까 뭐다? X. 그게 정답 몇 번? 1번. 근데 이제 여기에 있는 4번과 이런 5번 지문, 그 다음에 뭐 3번 이런 지문은 사실 우리 등기법 조문에는 있지만 실제 민법 지문에 가깝다고요. 이런 게 나왔다고 해서 이 지문을 필수적인 암기사항으로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출제인이 묻고 하자 하는 거는 지분의 용의권 등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 1번에서 정답 결정됐으면 아래 거 볼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래 지문들은 간단하게 여러분이 뭐 하셔라? 한번 읽어보셔라 라는 겁니다. 자, 됐고요. 그래서 24번부터 한번 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조금 쉬었다가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